그래서 거기가 지금 파트가 이렇게 3개로 쪼개져 있어요. 통계가 뭐냐면 물론 교육과정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순서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통계적 추정이라고 이렇게 크게 통계 파트가 딱 3단원으로 쪼개져 있어요. 정말 책이 얇거든요. 책이 얇은데 공식이 4, 50개 돼요.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공식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대충 느낌으로 풀면 박살 나요. 그래서 이과 애들이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외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은 제가 지금 이렇게 2번, 한 번인데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번에 너무 과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일단 최대한 요거 2개라도 좀 많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치? 요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 찍으면 되고. 왜냐면 이거 영상이 없어. 왜냐면 작년 이거 영상이 날라갔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좀 멘탈이 깨졌어. 작년 거 아니랑 재작년 거까지 다 날라갔어. 그러니까 이거 찍는 날만 이상하게 저장이 안 되더라고. 오늘도 저장 안 된다고 진짜 울 거야.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나머지는 제가 영상 다 찍어놓은 것도 있고, 어차피 올해 또 새로 찍어야 돼. 왜냐면 문제를 다 추가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게 이제 목표인데, 일단 여기 있는 이산은 그 이산 가자고 할 때랑 똑같은 이산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산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말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낮게의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뭐 1부터 3까지라는 말을 연속은 1, 2, 3을 말하는 게 아니라 1부터 3까지는 모든 실수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산적인 낮게에 대한 논이고, 그 너네가 맨날 뭐 국영수 평균 할 때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낮게잖아. 그걸 하는 거고, 얘는 이제 뭐냐면 출퇴근 시간이 뭐 1시부터 3시까지다. 그럼 1시부터 3시는 그 시간이 다 다르잖아, 맞지? 그런 연속적인 걸 할 때는 이제 요거고, 마지막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선거를 해서 이제 투표를 하잖아. 그 대통령 선거는 원래 실제로 다 하잖아. 전 국민이 투표를 하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닌 이제 뭐 설문조사 같은 거 있잖아. 너네 TV 시청률 같은 거. 그 TV 시청률 어떻게 조사하는지 아니? 그 대한민국 전체 다 돌리는 거야. TV에 뭐 강제로 설치가 그게 아니잖아. 그냥 그 뭐 서울이 있으면 서울 안에서 몇 군데 집에만 그걸 이제 붙여놔, 수신기를. 그래서 그 사람들의 데이터 가지고 서울 전체 시청률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샘플 가지고 전체를 추측하는 거라고. 여기 있는 추정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추측하여 정함. 그러니까 추측을 한 걸로 약속을 하면서 그걸 한문으로 정리한 게 통계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님들이 뭐 실생활과 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아마 확통 들어가지고 세트 쓸 거 없으면 이쪽에 관련된 걸 쓰면 될 겁니다, 그렇지? 됐습니까? 하여튼 오늘은 요거 꼴랑 이거 할 거예요, 그렇지? 근데 용어가 조금 너무 많아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연습하면 돼요, 알겠지? 첫 번째 나오는 용어가 확률 분포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뭔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거기 보면 이상한 벤 다이그램이 제가 그려놨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뭘 할 거냐면 거기 밑에 얘는 적혀져 있거든. 한 개의 동전은 2번 던지는 걸 할 거야. 됐니? 그러면 여기 나온 거를 결과가 뭐 있지? 앞 맞아? 앞 뒤, 뒤 앞, 뒤 이렇게 지금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우리가 사건은 뭔지 알잖아, 맞지? 사건은 집합인데 그 나온 결과물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금 뭐 할 거냐면 앞면 나온 횟수, 이거를 내가 뭐다? 사건이라고 약속을 할 거야, 여기서. 그러면 동전 2개 던졌을 때 앞면 나온 횟수는 가능한 숫자들이 뭐 있죠? 0 있지. 뒤. 그 다음에 앞뒤랑 뒤앞이니까 1 있죠. 앞면 1개 나온 거. 그 다음 앞 있으니까 뭐도 있어요? 2가 있다고. 요 숫자를 찾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 숫자는 조사를 너네가 직접 해줘야 돼.
됐니? 그래서 이 012라는 숫자를 여기다 적을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표본 공간 맞아요? 사건에 나온 모든 경우를 다 말한 거니까 얘가 지금 표본 공간입니다. 여기는 내가 그냥 x라고 잡을 거야. 대문자 x. 대문자 x로 잡을게. 됐죠? 그러면 한번 대응을 시켜보자고. 그러면 앞은 앞면이 두 번 나온 거니까 2의 대응이 될 거라고요. 앞뒤는 1의 대응이 될 거고 뒤앞도 1의 대응이 될 겁니다. 맞아? 그 다음에 뒤뒤는 앞면이 0개니까 제곱의 대응이 될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표본 공간에서 어떤 실수값에 대응되는 이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거예요. 이 함수 이름을. 쌤, 함수인데 왜 이름이 변수예요? 그건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표본 공간에서 어떤 실수값에 대응되는 함수가 확률 변수자겠지?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 어떤 실수값들을 또 새로운 것에 대응을 시킬 건데 확률값에 대응을 시킬 거야. 여기를 뭐 P라고 할게요. 근데 P일 필요는 없지만 그냥 P라고 할게겠지? 그럼 봐봐.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지금 0개 나올 확률은 몇이야? 4분의 1 맞아? 맞죠? 전체 경우의 수가 4개인데 그 중에서 이거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1개 나올 확률은 2분의 1 맞아요? 4개 중에서 2개가 반복을 하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모두 다 앞면인 거는 또 4분의 1이지. 그러면 이렇게 확률값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얘는 이게 뭔데? 0이라고 하는 게 4분의 1로 대응이 될 거고 2라고 하는 것도 4분의 1에 대응이 될 거고 1이라고 하는 게 2분의 1로 대응이 될 거라고. 요까지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확률 변수 여기 있는 이 실수값에서 확률값으로 대응되는 이 함수를 확률 분포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지금 됐나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약속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거기 보면 이제 기호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기호가 있냐면 P, X는 A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말 그대로 뭐냐면 여기 있는 값들이 X 값이에요. 가운데 있는 어떤 실수값들이. 그래서 그놈의 실수값이 A가 될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거기도 또 되어 있죠. X가 A가 될 확률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될 확률이다. 그래서 이때 이놈의 x를 내가 뭐라 부를 거냐면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거라고. 아까 말했잖아.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에서 실수값으로 대응되는 함수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값에 대응되는 거잖아. x가 a에 대응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함수인데도 불구하고 x가 1이거나 x가 2거나 x가 0이거나 이렇게 적을 거니까 변수 역할을 하잖아. 그래서 그냥 이름만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데 실제 정의는 표본 공간에서 어떤 실수값이 되는 함수는 되겠지.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변수라고 불러서 계속 변수라고 쓰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x를 뭐라고 한다고? 확률 변수라고 부르면 돼요. 근데 실제 확률 변수는 뭐라고? 요 함수가 확률 변수다는 거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확률 분포 적혀있죠? x값에서 확률값에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부르겠다고.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의 정의역을 하고 실수 전체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가 요게 확률 변수.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역할을 함으로 확률 변수라고 부르자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분포는 식, 표, 그래프로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맞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거기 보면 표가 있거든. 여기 x가 되어 있고 거기 px는 x라고 되어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0, 1, 2가 이렇게 적혀져 있고 여기에 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맞아? 됐니? 그래서 밑에 보면 뭐라 적혀있니?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여기 1 이래 돼 있잖아. 이게 무슨 표냐면 x값에서 p로 대응된 걸 정리한 거 맞아요? x가 0일 확률이 4분의 1. 요 그림을 표로 나타낸 거라고. 근데 이게 뭔데? 확률 분포라며. 그럼 얘도 확률 분포라고. 그래서 이 표 이름이 확률 분포를 나타낸 표라서 확률 분포표라 불러요. 그다음 너네는 그거 알잖아.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1인 거 알죠?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맞아? 그래서 뭐다? 확률 총합이 1이라는 걸 항상 이걸 체크를 해줘야 돼요. 즉 요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한 게 이게 나온다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치? 네. 왜냐하면 동전 두 개 던졌을 때 당연히 앞면이 0개거나 그러니까 앞면이 0개인 거거나 1개인 거나 2개인 거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그래프가 있긴 한데 사실은 여기서는 그래프가 의미가 없어서 뒤에서는 그래프가 의미가 있거든. 여기서는 의미가 없어서 그냥 대충 할게요. 뭐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뭐 P축이야. 여기 때는 4분의 1이 있으니까 0,4분의 1 찍으면 돼. 1,2분의 1이라며. 그다음 2,4분의 1이죠? 요게 뭐다? 확률 분포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치? 별거 의미는 없어요. 여기서는 이산에서는.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옆에 얘가 하나가 있어요. 얘가 보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빈칸이 많죠. 노가다를 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두 개의 주사위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동시에 던진대. 그래서 이제 뭐냐면 눈의 수의 합 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지. 이때 확률 분포 표를 그려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지? 노가다 다 띄어야 된다. 방법은 어떤다. 알겠지? 무슨 말이냐? 봐봐. 항상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조사를 먼저 해줍니다. 알겠지? 그러면 주사위 변수 제작이 1이랑 1이잖아.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지. 그래서 x는 2부터 가져요. 그 다음에 뭐 3 만들어지죠. 1 더하기 4도 만들어지죠. 1 더하기 3 5도 만들어지죠. 6도 만들어지고 쭉쭉쭉 해서 제일 큰 두 숫자가 6이랑 6이잖아. 6 더하기 6이 뭐가 돼? 12가 된다고. 됐니? 그래서 이게 1단계가 돼요. 조사를 하는 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 각각의 숫자에 대해서 대응되는 확률을 계산해 노가다 다 띄워줘야 돼요. 그러면 뭐냐? px가 2인 확률, px가 3인 확률, px가 4인 확률, 그 다음에 px가 5인 확률, px가 6인 확률, 그 다음에 7을 여기다 놓을까? px가 7일 확률, 그 다음에 px가 8인 거, px가 9인 거, px가 10인 거, px가 11인 거, px가 12인 거를 노가다로 다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주사위 두 개 던지니까 36분인 건 다 알잖아, 맞아? 약분은 안 할게요. 다 36분에 적어주면 돼요. 자, 얘는 뭔데? 1이지. 1 더하기 1밖에 없으니까. 얘는 뭐 있어? 1 더하기 2, 2 더하기 1. 얘는 1 더하기 3, 3 더하기 1, 2 더하기 2. 1, 4, 4, 1, 2, 3, 3, 2. 1, 5, 5, 1, 2, 4, 4, 2, 3, 3. 한 개씩 있는 거 눈에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 7은 1, 6, 6, 1, 2, 5, 5, 2, 3, 4, 4, 3 이렇게까지 된다고. 근데 이게 8부터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7이라고 하면 눈에 수가 없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이제 뭐냐면 2, 6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가면 얘는 5가 나온다는 체크할 수 있어요. 2, 6, 6이 뭐 있니? 3, 5, 5, 3, 4,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한 개씩 주는 것도 너희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왜? 마지막이 뭔데? 6 더하기 6이니까 1밖에 없잖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가다 다 계산을 해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걸 다시 뭐다? 표로 정리한 게 답이다. 그래서 거기 표는 너네 적혀져 있으니까 너네는 그냥 편하게 보면 되겠죠, 맞죠? 나는 이제 좀 생각 좀 할게, 알겠지? 너무 적기 힘들어서 너네 결과 내가 다 적어놨으니 보면 되겠죠? 그래서 36분의 1, 36분의 2, 36분의 3 쭉쭉쭉 됐다가 36분의 1 해서 확률 총합은 1인 거를 체크해야 돼. 왜냐면 본인 계산이 틀릴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럼 한번 봐봐.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3은 6, 6 더하기 4는 10, 10 더하기 5는 15, 15 더하기 6은 21, 26, 30, 33, 35, 36 나오니까 36, 36 나오니까 1 나오더라고.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요게 뭐라고? 확률 분포표다.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어떻게 그린다? 먼저 x값을 조사를 한다. 그래서 각각의 x에 대해서 확률을 다 일일이 노가다로 계산을 해준다. 그래서 확률값은 너네 계산할 수 있잖아. 막 전에 다 풀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 경우의 수에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복잡한 확률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중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게 지금 내가 뭐 한 거냐면 1페이지로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뭐 있냐면 맨 마지막 줄 이상하게 적혀있지. 확률 분포를 표, 그래프 말고 식으로 한번 내가 표현해버려 됐잖아.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px는 x라 돼 있지. 째면 된다. 한 번에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1, 2, 3, 4, 5, 6이라네. 그래서 x값이 뭐다? 2부터 7까지는 36분의 x-1이면 되나요? 이 숫자 빼기 1 맞아? 그 다음 x가 8부터 12까지는 일단 36분의 건 알 건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 봐봐 요거 숫자 더하는 게 13, 13, 13, 13, 13인 건 알잖아. 그러면 13에다가 x를 빼면 이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합이 13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뭐다? 답을 적어줄 수가 있다. 됐니? 그럼 이게 뭐냐면 뒤에서 이미 2페이지에서 이름이 나올 건데 얘가 확률 분포잖아. 맞지? x값에서 확률값으로 대응됐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면 함수라는 거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함수라는 걸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 게 맞지만 얘를 뭐라 부를 거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일한 건데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 게 몇 개가 있어서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그치?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봐봐. x값들이 0, 1, 2 이렇게 낱개로 쪼개져 있잖아. 그러면 얘는 1번 이산확률 분포일까? 연소확률 분포일까? 이산확률 분포겠지. 그래서 뭐냐? 확률 질량 함수는 뭐다? 이산확률 분포를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연소확률 분포는 이거 이름이 바뀌나요? 네, 바뀌어요. 낱개니까 뭔가 하나의 질량이 있다고 뭐 이름을 붙인 거거든. 연속은 질량이 없잖아. 그래서 나중에 연속일 때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냥 용어가 계속 뭐가 많단다 알겠지? 어려운 건 아니란다 아시겠지? 그래서 너네가 그냥 외울 때는 이렇게 내가 결과 다 적어줄 테니까 이대로 외우면 돼. 알겠지? 외울 때는. 됐죠? 그러면 이제 방금 말했던 부분을 한 번 더 복습을 할 거야. 2페이지 있고 이제 거기 이제 이산확률 변수가 용어가 나와서 그렇죠. 딱히 적지는 않을게요. 너네 거기 책에 다 적혀져 있어서 뭐라 돼 있니?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라 돼 있어? 셀 수 있다고 돼 있다, 맞아? 이때의 x를
이산 확률 배출을 보겠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셀 수 있다의 정의를 배워야 돼요. 셀 수 있다가 한자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가산이라고 해요. 세는 게 가능하다. 영어로 뭐라 할까 되게 이제 그렇죠. 카운터블이라고 하죠. 됐니? 근데 우리는 이 카운터블이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야. 너네 옛날에 한 번씩 했다. 내가 지나가면서. 뭐가 있냐면 가부번이라고 하는 게 있고 너네가 좋아하는 유한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가부번은 한자어입니다. 번호를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 즉 번호 붙이기가 가능한 게 가부번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denumerable 발음이 안 좋다.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스펠링만 틀릴 수도 있어야겠지. 찾아봐야겠지. 그거 적혀 있냐? 네. 맞아? 기억력이 죽진 않았네요. 왜냐면 이거 맨날 쓸 때마다 찜찜한 게 넘버가 들어갈 것 같은데 넘버가 이제 뉴머라 돼 있어서 B가 없어서 맨날 찜찜하거든. 근데 유한은 너네가 알다시피 너희는 여기서 모를 수도 있겠다. 옛날 애들은 인피니티 때문에 반대로 해가지고 다 알던데 요즘 애들은 인피니티도 모르잖아. 너 아니? 어. 어? 인피니티 안 알고? 너 늙었구나. 하여튼 이렇게 지금 된다고. 그래서 얘는 뭐냐면 맨날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 7개, 8개, 9개, 100개. 이게 유한이에요. 얘는 뭐냐면 자연수랑 1대1 대응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n개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너네가 여기서 뭘 배우냐면 이런 거 배운다고. 자연수 개수가 있고, 물론 자연수 개수가 어디 있어? 무한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무한을 약간 개수 세기를 할 거라는 거 있지. 그 다음에 정수 개수가 있어. 아마 어디서 주워봐서 알 거야. 똑똑한 백민지 씨. 개수가 누가 더 많니? 똑같다라는 거예요. 부분 집합으로 네가 작은 집합, 큰 집합은 맞아. 개수 입장에서는 똑같다라고. 우리는 개수가 똑같다의 약속은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1대1 대응 함수가 존재하면 다 동일하게 대응되는 거잖아. 그러면 개수를 같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뭐냐? 자연수 집합을 1, 2, 3, 4, 5, 6 이렇게 적고 정수 집합 우리가 Z를 적잖아, 맞아? 뭐라 적을 거냐면 0, 1, 마 1, 2, 마 2, 3, 마 3 이렇게 적는다면 규칙성은 뭔지 알겠죠? 여기서 뭐다? 1이 0에 대응되고 2가 1에 대응되고 3이 마이너스 1에 대응되고 4가 2가 대응되고 이런 이제 뭐다? 1대1 대응 함수가 늘 존재하잖아, 맞지? 맞니? 이 F가 지금 무슨 함수라고? 1대1 대응 맞잖아. 하나씩 대응되고 전체를 메꿨으니까 시합과 공이 같잖아, 맞아? 그 때문에 뭐다? 1대1 대응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자연수랑 정수랑 개수를 같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무한 기수색이 다니다 있지. 그 대학교 가면 집합론이라고 하는 걸 들으면 이제 여기서 단위를 붙여줘. 얘가 알레프 N0라고 해가지고 막 알려주는데 뭐 그런 건 가서 배우셔야겠지. 나도 잘 몰랐더라고. 그 기호가 좀 지저분해서. 그 다음에 너네가 아마 어디서 주워서 이것도 들어봤을 거야. 유리수도 심지어 자연수랑 개수가 똑같아요. 뭐 이거는 공부 막 심각하게 필요 없다. 이거는 교양 수학이야. 지금 교과서에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한번 넘어가는데 난 이걸 그냥 설명하려고 교양 수학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네, 가산이 아닌 게 있겠지. 이거를 우리가 비가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셀 수 없다. 연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얘가 뭐냐면 무리수가 대표적으로 비가산이에요. 왜냐면 봐봐. 자연수라고 칠게. 1, 2, 3 다음에 뭐야? 다음 수가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지. 물론 유리수도 알 수 없긴 하지만 루트 2 다음에 무리수 뭐 있니? 모르겠다. 뭐 이래 나오겠지.
맞아? 물론 유리수도 마찬가지긴 한데 유리수는 뭔가 약속을 정해버리면 뭔지는 알 수 있거든. 아까 이제 내가 뭐 분의 1 해가지고 막 가버린다고. 그다음 밑에는 정수만 한다고 했었을 때 이 다음 게 뭔지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근데 무리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근데 얘가 더 훨씬 많다는 거야. 직관은 없지만. 그래서 뭐냐면 무리수가 그냥 우리가 비가산이에요. 근데 무리수가 비가산이기 때문에 뭐도 실수 자체는 무리수를 전체 포함하고 있어서 실수도 비가산입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지. 얘는 셀 수 있는데 많은 거고.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뭐다? 이상하게 변수할 때 정확히 기억하는 거는 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즉 유한만 있는 게 아니라 가부번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물론 이게 수능 문제 나오진 않아. 내신에서 장난치는 학교들이 있어. 이상하게 변수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일 때 이상하게 변수를 부른다. x지. 유한 또는 가부번이에요. 이런 미스 같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지? 실제로 제가 방금 얘기했던 문제가 100번 나왔다 알겠지? 미친 학교들 그러죠. 이까지 됐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는 용어가 나와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다. 거기에 뭐라 적혀있니? x가 이산 확률 변수일 때 이때의 확률 분포를 이산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 이게 무슨 말인데? x가 같이 있는 게 셀 수 있으면 이산 확률 분수라며. 그러니까 뭐다? 이산 확률 분포 자체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겠다고.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기호로는 우리는 이렇게 px는 뭐 xn 해도 돼. 수열적 뜻이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얘고 옆에다가 이제 식을 적어주겠지. 그래서 얘를 보통 우리가 pi 소문자로 많이 표기를 해요. 그래서 i는 뭐 거기 있는 뭐 1부터 2부터 이렇게 해서 n까지도 되고요. 실제로 n까지 할 필요도 없는 게 뭐라고? 가부분도 있다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만약에 무한이라면 이런 케이스도 있다고. 요거는 유한일 때 이렇게 표기를 하고 여기는 뭐다? 가부번일 때 이렇게 표기를 할 거라고요. 됐네? 그래서 너네가 뭐 이거 계속 유한일 때만 보통 다룰 거야. 알겠지? 왜냐하면 이걸 다루려면 미적분에 있는 급수를 알아야 돼. 근데 급수가 원래 문과 과목이었거든? 이번 교과정 하면서 이과로 바뀌었다고. 그게 뭐다? 이거 관련된 문제가 나올 리는 없다라고. 그러니까 너희네 다 뭐다? 더하기 하면 된다고. 뭐야? 시그마만 하면 된다고 나중에. 됐습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예를 한번 볼게요. 거기에 뭐라 돼 있냐면 한 개의 동전을 4번을 던질 거래. 이게 시행이라고 하죠. 시행. 근데 이때 앞면 나온 횟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밑줄 쳐야 되겠지. 이게 뭐라고? 확률 변수라고. 됐니? 그 다음에 확률 분포를 구하여라 하면 확률 분포표를 그리거나 아니면 아까 그래프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식으로 나타내거나 식으로 나타낸 게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하거나 네, 그런 식이다겠지.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첫 번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먼저 구합니다. 백민재 뭐야? 0 1 2 3 4 맞아요? 4개밖에 동전 안 던지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뭐야? 이 x값에 대한 확률을 probability에서 틀렸으면 됐다. 그러면 예원 0인 거 확률 몇인데? 모두 뒷면이란 말이잖아. 16번. 왜 16분의 1 적으면 또 눈치 없어 맞지? 답은 맞는데 뭐라 적어야 돼? 4번 중에 0번이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 4번은 뒷면이다. 독립시행 확률을 표현할 수 있겠지. 우리는 횟수가 나오면 뭐다? 독립시행을 표현할 수 있다고. 자, 그럼 여기 1인 거는 뭔데? 4번 중에서 앞면이 한 번 나오고 나머지 3번은 뒷면이 나왔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야? x가 2인 거는 4번 중에 2번은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 2번은 뒷면이 나왔다. 그 다음에 3은 뭐야? 4번 중에 3번이 앞면이 나오고 한 번은 뒷면이 나왔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뭐야? 4번 중에 4번 모두 다 앞면이 나오고 뒷면은 0번이 나왔다 라고 적을 수가 있다고. 됐니? 그래서 이걸 단순히 뭐 하면 돼? 계산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해볼까? 예언이가 말한 16분의 1이고 여기는 16분의 4니까 4분의 1이고 얘는 16분의 6이니까 8분의 3이고 얘는 16분의 4고 그럼 4분의 1인가요? 얘는 16분의 1입니다. 맞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거 항상 뭐 해야 된다고? 다 더했을 때 1인 거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돼. 1, 4, 6, 4, 1, 5, 10, 16 나오죠. 맞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예쁘게 표로 적은 게 이 표 이름이 뭐라고? 확률 분포표라고. 그래서 그게 뭐다?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아까 그 세 가지 방법 식 그래프 표 중에서 이 표로 나타내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예의상 항상 뭐? 확률 총합 개 합계 1이다도 적어주면 좋습니다. 되겠지? 그래서 이게 뭐다? 답안이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이제 또 이상한 경우가 또 있어요. 뭐라 돼 있니? 특히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고 독립시행 확률이죠?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개수, 횟수 뭐 이런 거 있잖아. 씨앗이 100개가 있는데 싹이 튄 게 10개 그런 개수, 횟수 등은 있으면 이때의 확률 분포가 뭐라 부르냐면 이항 분포라 부르겠대. 머리 아프지? 백미리 이해했어? 잘 들어. 한 번만 더 생각해볼까? 이산 확률 분포가 있어. 이산 확률 분포에 다 낫게잖아. 맞지? 근데 이때 확률 변수가 독립시행 확률이고 확률이 그 다음 x가 뭐다? 개수나 횟수 등으로 표현된다면 이때의 이산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부르겠다고. 왜? 너네 이항 분리도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맞아? 그래서 그거랑 또 관련이 있어요. 나중에.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인데 이름을 계속 바꿔서 부르겠다는 거지. 이항 분포는 요 1단원에 소단원 2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이름이에요. 알겠지? 근데 미리 한번 꺼내봤어요. 거기다가. 알겠지? 이거는 바로 식으로 적을 수 있지 않을까? 어려운 거 아니야? 봐봐. 확률 질량 함수가 px는 x 그러니까 즉 불량품 개수가 x개의 확률이야. 됐니? 그러면 전체 제품이 몇 개인데? 10개야. 그 중에서 3개를 꺼낸다며. 그럼 분모는 10C3이 나와서. 됐네? 불량품이 3개인데 그 중에서 내가 x개를 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죠? 여기 불량품 3개 중에서 x개를 뽑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만 적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왜? 총 3개를 꺼내니까 x개를 뽑았으면 남은 3-x개를 뽑아야 되겠지? 불량품이 3개니까 정상품이 7개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뭐다? 불량품 중에서 x개, 정상인 것 중에서 3-x개, 그럼 총 3개 뽑은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게 뭐다? 지금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그 문제 내가 답안은 이렇게 적었어.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여 해서 이렇게 적었어. 점수를 깎였어. 이유가 뭐게? x 범위가 아니라 x 값을 명시를 해줘야 돼. 이거 안 적으면 감점을 좀 세게 받아요. 자, 너들 다 조합할 때 뭔지 알지? 반드시 적어주셔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게 1번 답입니다. 그냥 허술면 낼 수가 없겠죠. 거의 내려고 하면 하나 이렇게 적는 것밖에 없는 거지. 자, 확률 분포는 뭔데? 그냥 표 안 그릴게. 이렇게만 적을게.
x, p, 0, 1, 2, 3 성급 내가 글자가 안 예뻐가지고 그러면 예원 10C3 대구. 벌써 까먹으면 안 되죠, 그렇지? 문과는 외워야 돼. 약분은 안 할게요. 그러면 3C0은 1, 7C3, 21인가요? 아니 35 아니야? 35. 21 줬고 73, 20이라고 보면 역시 있어야 되고 엇가락하는 거지. 그 다음에 1 넣어버리면 3 곱하기 1 넣어버리면 7C2 뭐야? 21 맞네? 2 넣어버리면 3C는 3 2 넣어버리면 7C1 7 3 넣으면 여기가 1이고 3C3은 1이 좀 맞죠? 요래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 35랑 요게 63이죠? 더하면 98 거기다가 21, 22 더해버리면 뭐가 나와요? 120 나오죠. 그래서 뭐다? 걔가 1인 거를 확인했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뭐다? 확률 분포. 이건 답. 알겠죠? 선을 안 긋게. 알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의 요거 이 함수 이름이 뭐라고? 확률 질량 함수 아니면 뭐 이사 확률 분포라고 부르면 되네. 그래서 이 함수의 성질을 한번 볼게요. 이제. 아까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를 이렇게 정도했다. px는 뭐 xi, 얘가 소문자 pi, 뭐 i가 뭐 1, 2부터 해서 n 또는 뭐 점점점 뭐 이렇게 있다 밝혀야겠지. 그래서 요 pi의 성질이 뭐가 있냐면 봐봐. 얘네들이 지금 다 pi잖아. pi. p0, p1, p2, p3이잖아. 맞아? 뭔데? 함수값 자체가 확률이다라는 거지. 근데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0부터 1까지만 있는 거 알죠? 여기까지 이해됐네? 그다음 이런 거 알잖아. x가 0일 확률 또는 x가 1일 확률은 0인 거랑 1인 거 더하면 되겠지. 왜? x가 0이면서 1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대반이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시그마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pi들은 뭐다? 확률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한글로 정리해야 되겠지? pi 자체는 확률입니다. 확률. 야 뭐라고? 함수값이 확률이라고. 맞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성질 n개밖에 없다라고 할게요. 무한 가능은 무조건이라 했다. 그래서 모든 확률을 다 더할 때 뭐 나온다고? 1입니다. 1. 이게 한글로 말하면 뭐라고? 확률 총합은 1이다. 걔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이상기호가 있는데 어려운 건 기억 아니에요. xi부터 xj까지 확률. 얘는 뭐라고?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이거는 겹치는 게 없다고.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히 뭐다? px는 xi, px는 xi 플러스 1 쭉쭉쭉 가가지고 px는 xj까지 그냥 다 뭐가더라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예쁘게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i 쓰면 안 되구나. 뭐 할까? k 할까? k는 i부터 j까지 px는 xk 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또는 얘를 또 뭐라 적을 수 있어? 이거 기호 대신에 그냥 소문자 pk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너네 이미 다 알고 있는 성질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 있는 요 성질을 이제 아니까 하나, 둘, 세 개 이거 아니까 거기 있는 얘를 볼게요. 얘. 자, 확률 분포가 주어져 있습니다. xp 0, 1, 2, 3이고 6분의 1, 3분의 1, a 6분의 1 친절하게 개 1도 적어져 있습니다. 이때 1번 문제가 뭐냐면 a 값을 구해달라. 2번 문제가 뭐라 되어 있냐면 px는 1 또는
px는 3을 구해달라. 3번 문제가 뭐라 돼 있냐면 px가 2보다 작은 확률을 구해달라. 됐니? 1번은 어떻게 거라고? 확률 총합은 1 쓰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뭐다?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6분의 1이 1이다. 그러면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3분의 2 그러면 a 값은 3분의 1 되겠죠? 됐죠? 자, px는 1 이산에서는 뭐라고? 겹치지 않는다고. 얘는 뭐라고? px는 1 또는 px는 3이랑 같은 거기 때문에 또는은 뭔데? 합의 법칙. 그래서 뭐다? 더하기가 되더라. 그 px가 1인 거는 3분의 1이고 px가 3인 건 6분의 1이잖아. 두 개 더하면 뭐가 돼? 2분의 1인 거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는 숫자다 맞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보다 작다며.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게 0부터 3까지인데 이보다 작으면 뭐 있니? px가 0 또는 px가 1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뭐야?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인데 얘도 뭐야? 2분의 1이네. 됐니? 근데 여기서 조금 알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봐봐. 2보다 작은 거는 2개. 2보다 작거나 큰 것도 2개. 여사건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치? 근데 여기서는 원래 사건은 2개고 여사건은 2개니까 똑같아서 안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작으면 여사건을 이용하면 된다. 여기까지 됐죠? 이거 어렵니? 너도 어렵진 않지. 용어 외우는 게 빡세서 그렇지. 그래서 이 정도 산수만 들어가면 돼요. 뭐지? 파트 1은. 파트 2가 우리가 싫어하는 소수점 4개짜리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2 곱하기 0.3010 로그 계산은 똑같아요. 산수 못하면 박살나는 단어 중에 하나면 되겠지. 소단원 2가. 자, 확률 질량 함수가 k분의 x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 다음 x, 확률 변수 x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4, 5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으면 고맙죠. 이때 1번이 뭐라 되는지 갑자기 뜬금없이 k 값을 구해라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p 2부터 4까지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k 값 어떻게 구하는데요? 모르면 무조건 뭐다? 확률 총합은 1이야겠지. 그래서 뭐다? 아, 여기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를 다 더한 게 확률이잖아. 확률 총합 1 쓰자고. 그러면 뭔데? k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x 넣은 거. 이게 뭐다? 1을 쓰면 된다고. 1부터 5까지 하면 15인 거 알잖아. 그래서 k는 뭐다? 15다. 그러니까 지금 뭐 썼다고? 확률 총합은 1을 쓴 겁니다. 알겠지? 됐니? 자, 2번 문제는 이제 뭐냐면 k 값을 알아냈으니까 얘는 뭔데 2번은? px는 2 px는 3, px는 4를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k 값은 15인 거 알아냈으니까 2인 거는 2, 3인 거는 3, 4인 거는 4가 되잖아. 맞아? 15분의 9가 되겠죠? 약분하면 뭐가 돼요? 5분의 3이다. 10분의 9, 5분의 3 맞죠? 그래서 어렵지는 않아요. 알겠죠? 마블 시너지 다 이런 수준이고요. 일단은 얘는 확률 질량 함수를 식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전체가 7명인데 그 중에서 3명을 뽑는데, 맞지? 그래서 뽑힌 남자 숫자가 확률 변수 x래. 그러면 남자 4명 중에서 x명을 뽑는다 하니까 이게 뭐다? 4c x가 된다고. 맞니? 그 다음에 총 3명을 뽑아야 되니까 여자 3명 중에서 3-x 뽑으면 x 더하기 300x는 뭐가 돼? 3명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아까 뭐 이것도 적어줘야 된다고. 남자가 0명 뽑힐 수도 있죠. 왜냐면 여자가 3명이나 있으니까. 그래서 0, 1, 2, 3 100 밑에 4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왜? 3명 뽑도 어떻게 4명 뽑아? 그래서 4까지가 아니라 3까지면 되겠지. 요게 뭐다? 확률 질량 함수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건 계산할 수 있잖아. 73은 뭔데? 35분의 4cx 곱하기 3c3-x라고 하면 돼요. 알겠죠? 1번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2번은 할 건데 잘 생각해봐. 2번 뭔데? 1, 2, 3 넣어서 더할래? 전체에서 0 뺄래? 0 빼겠지. 그래서 뭐다? 2번은 여사건을 이용하자고.
그래서 뭐 1 마이너스 px는 제로를 빼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제로 넣어버리면 35분의 4시형은 1, 3시상도 1 이래 되겠죠. 그 답은 뭐다? 35분의 34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뭐라 돼 있니?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 중학교 때 잘 배웠으면 이미 기대값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우리 중3 때도 은근히 많이 들어보게 있거든. 기대값은 평균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산술 평균이 기대값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기대값이 중학교 2학년 용어였다가 그는 전 교과정. 그 니들 채널 이전의 교과정이지. 나는 몰라겠지. 나도 배웠나? 모르겠네. 그런데 그러면 백민재 씨 국어 100점, 수학 100점, 영어 50점. 평균 어떻게 구해요? 다 더하고 개수로 나눈다는 거 알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그래서 적혀 있죠. 별량 그 데이터라고 하죠. 데이터가 x1, x2, 점점점 xn 이렇게 있었을 때 이때의 평균, 그러니까 산술인데 산술이라는 말은 안 붙입니다. 통계학에서 알겠죠? 산술 평균은 뭐다? 자료를 다 때려 합친다. 자료가 n개니까 n으로 나눠준다. 이게 뭐야? 산술 평균 아니면 기대값이라고 한다고 알겠지? 됐나요? 근데 거기에 이상은 또 적혀있지. 뭐라 적혀있니? 도수 분포표에서. 내가 작년에는 도수 분포 관련된 내용을 다 뺐거든. 도수 분포 나올 리는 없거든. 확률 분포가 나오지.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냥 간단하게 느끼겠지. 너네가 이런 거 봤잖아. 이런 거 있잖아. 몸무게 30kg에서부터 40kg까지 4명, 40kg 이상부터 50kg 미만까지 5명 해가지고 이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거 두 개의 딱 그 중간에 있는 중간값, 중간값이 아니에요. 중간값을 계급값으로 약속을 해가지고 이거 곱하기 4명, 이게 4명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평균 보는 거 기억나나요? 맞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이제 도수값을 적어줄게 그랬지? 그러면 뭐냐? 별량이 x1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도수는 개수를 말한 거야. 요 x를 가진, 그러니까 x1을 가진 게 f1 됐니? 별량 x2를 가진 게 f2개, 별량 x3를 가진 게 f3개, 쭉쭉쭉 별량 xn을 가진 게 fn이라고 하자고. 이걸 예쁘게 표로 그려놓은 게 도수 분포표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도수 분포에서도 표를 보면 개를 약속할게요. 대문자 n이라고. 됐니? 그러니까 요거 다 더한 값이야. 그러면 백민재 씨 평균이 어떻게 돼요? 기대값이? 일단 뭐 분해야? 대문자 n분해죠. 왜냐면 이게 다 총합이니까. 그 다음에 뭐야? 요게 F1개 있으니까 이거를 F1개 더해야 되잖아. 그거 우리가 뭐라 불러? X1 F1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뭐다? X1 F1 그 다음 X2가 F2개 쭉쭉쭉 해서 XN이 FN개. 이게 뭐다?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인데 중학교과야 지금? 근데 우리는 또 뭔데? 합을 예쁘게 표현하고 싶잖아. 맞아? 이거 뭐 쓰면 돼? 시그마 기호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저걸 시그마 기호로 표현을 하면 도수 분포에서 뭐가 되냐면 이런다고. n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곱하기 fi가 됐다고. 여기까지 돼? 근데 너네는 예원씨 네. 시그마가 막 이렇게 있어. 막 이렇게 a는 넣었다 뺐다 다 자유롭게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요 놈의 n분의 1 여기 안에 넣을 거야.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니?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곱하기 n분의 fi가 된다고. 여기까지 됐죠? 백민재 씨
n분의 fy가 뭘까? 전체 분의 일부 맞아? 뭐라고 불러? 확률이라 부르죠, 맞죠? 맞잖아. n분의 fy가 뭔데? 이걸 n으로 나눴으니까 별량을 x1까지 확률이 n분의 f1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뭐다? pi가 된다고 아까. pi 뭐야? 확률 질량 함수가 된다고. 확률이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시그마 뒤로 표현하면 뭐가 돼?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요게 뭐라고? 평균의 약속입니다. 고등학교 쓰는. 됐니? 근데 이게 평균 기호를 설명해야 되겠죠? 기호를 이렇게 EX라 적을 거야. 뭐?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기할 거라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뭐라고? xi pi가 된다고. 이게 고등학교에서 쓰는 산술 평균의 정의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쌤 왜 2라고 써요? 하면 예원씨 기대하다 영어 단어 너 아는 거 뭐 있니? expect 있지. 그래서 얘가 거기서 나온 거 알겠지? 발음이 안 된다. 알겠지? 그래서 얘를 expectation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렇지? expectation. 그래서 기대값이랑 이랑 같다. 그러면 이게 공식은 이제 이해됐잖아. 이거 원래 너희가 알고 있는 당연한 거를 지금 뭔데? 예쁘게 표현한 것 뿐이잖아. 근데 이제 이게 표로 보면 조금 더 시각화되게 보여. 봐봐. 확률 분포표를 이제 그릴게. 너네들 거기 확률 분포표 있는데 그 점들이 지금 이거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 두 개 합쳐버렸다 한 번에. 알겠니? 같이 해놓을게. 그럼 여기가 x 확률 변수값 이렇게 확률값이 적자라 맞아? 됐니? 여기 잘 봐봐. 평균 어떻게 계산한다고? xi, pi를 곱하고 다 때려준 거잖아. 그럼 뭔데? 이거 두 개 곱하기 이거 두 개 곱하기 이거 두 개 곱하기 그 다 더하는 거 맞아? 그래서 평균의 계산법 어떻게 한다고? 곱하고 때려 합친다고. 근데 애들이 문과 애들이 뭐가 문제냐면 이거야. 평균 계산해래. 그러면 이렇게 해. 쌤 이거 곱하고 다 더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거야? 라고 하면 몰라. 그러니까 평균이 이거인지 모르는 거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지. 이거인지를 이해를 했다면 당연한 거지. 그때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맞아. 그래서 제발 원리도 좀 알고 가세요. 방법이 중요하지만. 됐습니까? 거기 다 적혀져 있네. EX, expectation이라고 왔죠. 정말 친절하거든. 근데 이제 평균이 expectation 이제 E도 쓰는데 우리가 M도 쓰거든. M은 mea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너네 이럴 거든요. 쌤 mean은 의미하다인데요. 그건 동사형일 때고 명사형일 때는 평균이라고 써요. 알겠지? 그럼 너네 또 이러다고 쌤 평균이 뭐 average 아닌가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average랑 mean이랑 살짝 의미가 다른 평균이야. 그거는 너네가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을 해보던 거겠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도 좀 알고 가세요. 알겠죠? 자, 그럼 거기 얘가 있죠, 얘. 뭐라고 주어져 있니? 2, 4, 8, 그 다음 확률 P가 8분의 1, 2분의 1, 8분의 3 이렇게 있었을 때 평균 구해봐라고.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곱하면 8분의 2 곱하면 2 곱하면 3 다 때려 합치면 된다고. 그러면 2랑 3 가면 5잖아. 5는 8, 5, 40이니까 8분의 40이죠? 그러면 8분의 42가 되겠죠? 약분 우린 해줘야 되겠죠? 4분의 21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됐습니까? 그다음 거기 이제 참고되어 있는 건 읽고만 넘어갈게요. 고등학교에서 많이 쓰진 않아서. 대표값, 자료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낸 값으로서 평균, 중앙값, 최민값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중앙값은 보통 뭐냐면 이런 거죠. 데이터가 30, 31, 32, 33, 35, 36인데 갑자기 혼자 100. 그러니까 자료의 특징에서 100은 머리를 떨어진 거잖아. 그래서 100을 제거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뭐야? 극값들, 극단적인 값들을 제거하는 게 뭐다? 중앙값이라는 거 들었죠? 그다음 최빈값은 뭔데? 빈도수. 아이폰 고른 사람 100명이고 갤럭시 고른 사람 80명이네. 그래서 뭐야? 이 집단은 아이폰을 더 좋아한다. 그래 이제 빈도수를 나타내는 게 최빈값이 들었죠. 그다음 3포는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데 뭐가 흩어졌냐면 평균으로서 할게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자료들이 멀리 분포가 되는지를 보는 걸 3포도라고 한다고. 3포도가 크다는 말은 많이 흩어져 있다는 말이지. 그 평균에 멀리 떨어져 있다고. 됐니? 그 다음에 3포도가 작다는 말은 다 평균에 근처에 있다고. 평균 근처에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네가 중학교 때 이런 용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고르게 분포라는 단어를 들어봤는데 혹시 기억나니? 고등학교도 잘 나오진 않는데 내신 시험에는 종종 나와. 자, 찍어봐. 고르게 분포는 3포도가 크다, 3포도가 작다. 3포도가 크다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분포가 아니야. 고르다란 말은. 알겠니? 골고루가 아니야. 그냥 뭐다? 그거 맞나? 그거 나 4개 걸린다? 고르게 분포. 아씨, 3포도 작다잖아. 4개 걸린다.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걸 고르게 분포라고 한다. 이제 약속이야. 골고루가 아니야. 고르다란 말이.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한데 포도 알갱이가 일단 포도가 있잖아. 포도 한 송이가 있으면 그러면 걔가 다다다다다다 붙어 있잖아. 이쁘게. 그걸 우리가 고르게 분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알갱이가 되게 예쁜 모양으로 지금 다 붙어 있던 많이 덕지덕지. 그러면 걔가 뭐 한쪽에 다 모여 있는 거잖아. 그걸 우리가 고르게 분포라고 하는데 너 때문에 헷갈렸잖아. 아니 그 고르게 분포 뭐라고? 한보다 작다는 거지. 영상 안 나올 거야. 다음 주 기억해. 오늘 뒤도 나올 거야. 아마 2번씩 넣어놨을 거니까. 됐죠? 못까지. 근데 이제 거기 얘 보면 또 이런 용어가 있어요. 다 너네가 아는 거야. 중학교 때 했던 거를 이제 이름만 바꾸는 거야. 알겠지? 예원 씨. 네. 아까 내가 뭐 설명했니? 3포도 설명했지. 네. 3포도가 뭐라고? 자료가 흩어진 정도 나타내는 거 알겠다, 맞아? 우리가 배우는 건 2가지밖에 안 된다고. 중학교 때 배웠던 분산이라고 하는 놈과 뭐다? 표준 편차라고 하는 2가지를 배웠어요. 혹시 분산의 정의가 뭔지 기억나나요? 중학교 건데? 편차 제곱하고 다 더해서. 그렇게 말하면 없어 보이지 않니?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 거를 평균이라고 하잖아. 그게 뭔데? 편차 제곱의 평균이겠지. 맞지? 그럼 여기서 용어가 나왔네? 뭐? 편차라는 용어가 나왔네? 백민재 씨, 편차가 뭔가요? 어? 쟤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다, 그죠? 전략적인 평균이죠. 알겠니? 좀 못하구나. 그 내가 고2 이렇게 눈치를 챘어, 사실은. 외워보세요. 이건 나오니까. 그래서 언니가 막 이런 거 배우잖아. 뭐야? 편차를 다 더하면 0이라고 하는 거 배웠잖아, 맞지? 요래 되겠네? 편차를 기호로 정리해야 되겠네? 별량이 xi이고 평균을 m이라고 쓴다. 요게 편차가 되겠네? 이까지 됐니? 그러면 봐봐. 분산이라고 하는 게 봐봐. 이거 아까 이럴 거면 뭐라고 했는데 x의 평균이지. 잘 봐봐. 정도 나중에 읽어도 돼. x의 평균을 이렇게 표기하겠다고. 됐니? 그럼 내가 질문 한번 바꿔볼게. 이거 하기 전에.
x를 제곱한 걸 x제곱이라고 하지. x제곱의 평균을 기호로는 이 x제곱이라고 하겠지. 그럼 얘가 정의로 적으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뭐라 적게? 1번 전체를 제곱한다. 2번 밖에를 제곱한다. 3번 x만 제곱한다.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볼까? 세 번째야. 이거 외워야 돼. 이건 어쩔 수 없다겠지. 그래서 뭐다? x만 제곱을 하는 겁니다. 왜? 이 말 자체가 뭐뭐의 평균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그냥 됐니? 그래서 얘가 뭐라고? x제곱의 평균 2x제곱이다 했지. 근데 뭐라고 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며. 편차가 기본이더라며. 그러면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며. 봐봐. 편차 제곱의 평균이 일단 2로 쓰겠지. 근데 편차가 뭐라고? x에서 뭘 뺀 거? m을 뺀다고. 얘를 뭐 한다고? 제곱을 한다며. 됐니? 그래서 뭐다? 기호로 적으면 분산은 2x-m의 제곱이 됩니다. 그치? 그럼 얘를 시그마로 적으면 어떻게 되는데?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xi 빼기 m 편차지? 얘의 제곱, 편차 제곱이지? 걔의 평균이라고 적을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나? 근데 얘가 우리가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문제 풀이할 때 쓰거든? 근데 분산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를 vx라고 일단 표기를 할 거예요. 그치? 베리언스라고 한단다. 그치? 아마 거기에 오다가 보니까 적혀 있을 거야. 없나? 있지. 근데 베리언스라고 안 하고 베리언트라고 하긴 하거든. 그건 너 단어마다 다르니까 알아서 보세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다? 분산을 뭐다? vx라고 하고 얘의 약속이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있니? 얘 있잖아. 표준 편차. 표편의 정의는 뭐죠? 한글로 말하면 칭찬해 줄게. 이상하죠?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트 분산. 알겠나요? 그런데 표준 편차도 기호가 있겠지. 대문자 시그마가 이거거든. 너 혹시 소문자 시그마 쓸 줄 아니? 찾아봐 봐야겠지. 내가 글자를 여기다 못 쓰거든. 소문자 시그마는. 소문자 시그마를 원래는 이렇게 쓰거든. 약간 좀 둥글게 비스무리하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저래 보면 내가 진짜 6인치 시그마한테 헷갈려가지고 나는 약간 좀 이렇게 꺾여 쓰거든. 일부러. 이건 이거 아니다. 내가 쓰는 약간 그래서 소문자 시그마를 쓴다는 얘기겠지. 이게 표준 편차의 정의되겠지. 그래서 이제 뭐냐? 아까 뭐라고? 분산. 얘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m의 제곱 pi 였습니다. 맞아? 완전 제곱식을 전개를 하고요. 시그마 분리를 다 하면 이 정도는 너네가 암산이 될 거라고 믿을게요. xi의 제곱 pi 마이너스 2m m은 숫자니까 시그마 밖으로 빼낼 수가 있고 i는 1부터 m까지 xi pi 그 다음에 m제곱도 상수니까 앞으로 빼낼 수 있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가 된다는 건 알겠지? 완전 제곱 전개하고 분배해준다면 시그마 풀이 한 번뿐이야. 됐니? 됐니? 안 됐니? 됐지? 자, 백민재 이거 2로 적으면 이거 뭐라고 했니? 2 x 제곱 제곱의 평균이죠. x 제곱의 평균. 예원아 이거는 뭐지? 2x죠. 그러면 얘가 2m의 2x 되죠. 뭐라는 거야? 위에 i는 1부터 n까지인데 n이라고 적혀있어. 나 순간 예은이한테 패드립해서 깜짝 놀랐네. M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엄마가 적혀있다고? 아니야 이게 그런 의도. 근데 예은이도 이건 좀 실망한 게 있어요. 역적은 네. 그 나한테 욕한 거잖아. 아니에요. 시험 칠 때 욕한 거면 그 나한테 욕한 거 아닌데 시험 끝나고 너는 나한테 욕한 거잖아. 내가 진짜 충격 먹었어. 이에요. 말해줄게.
말을 해야지 또 풀린지 알지? 시험 문제 개년아 빨간색 글씨 다음 페이지 넘겨 시발 그 다음 페이지 넘겨 시읍 비읍 이거 풀걸 점점점 너 진짜 너무 충격 먹었을 때 평상시 얘기 맨날 저 욕할 줄 몰라요 너도 몇 번 들었잖아 욕할 줄 몰라요. 전 욕 같은 거 하면 바른 생활에 뭐 이런 거뭐 개년아 보고 생각했는데 너무 임팩트 있었어 근데 이혼이가 조만간 나 칼로 찌를 수도 있겠구나 엄마한테 그 얘기는 안 했다 그 네. 얘기하면 어머니 충격 먹을까봐 어머니 안 그러니까 걔 평소에 쓰시죠? 욕하니까 알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험지에 수학 시험 때 그렇게 욕 적어보고 보셨어요? 그래 내가 전화해서 얘기할게 더 강조할게 아니요 괜찮아요. 나보라고 적은 것 같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주 충격 먹었어 영상 편집해줄게 이거 또 잘라줄게 어머니 볼 수도 있으니까 자 백민혜 씨 이거 뭔데 이거 확률 총합 아니니? 1 알겠니? 그 여기는 1이랑 m제곱이니까 뭐가 돼? m제곱 여기까지 이해됐니? 근데 아까 우리 알잖아 나도 욕할 것 같은데 m이랑 ex랑 같잖아 맞아? 그러면 요 ex가 뭐라고? m이라고 m 마이너스 2m제곱이랑 m제곱이니까 쟤는 뭐가 돼? 빼기 m제곱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분산의 새로운 공식입니다. 또 다른 공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다? EX 제곱 이래 적을게 EX 전체의 제곱 됐니? 그러면 얘는 한글로 말하면 뭐라고? 제곱의 평균 맞죠? X 제곱의 평균 얘는 뭐야? 평균의 제곱이지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친 그 약간 좀 신성한 수학쌤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이 얘를 맨날 제품 평제라고 외워라고 가르쳤어요 나보다 이 방법밖에 쓰고 있어요 지금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다 이거는 중학교 개념 형식에도 적혀져 있어요 성질이 물론 EV 시그마 기호는 쓰진 않지만 뭐냐면 2에 AX 더하기 B 그러니까 AX 더하기 B라는 별량의 평균은 AEX 더하기 B가 돼요 시그마 성질과 똑같이 나옵니다 증명을 할 거면 되겠지 VAX 더하기 B 얘는 B가 사라져요 A제곱 VX가 돼요 그 다음에 시그마 AX 더하기 B 얘는 아까 쉽잖아 뭔데 여기다 루트 붙인 거잖아 이거 루트 붙이면 A 되겠지 정확히 하면 절대값 A지 일단 루트 VX가 아까 뭔데 시그마 X였잖아 맞아? 그래서 밑에 건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알겠지? 나는 요거 두 개만 증명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거부터 증명을 할 거예요 자, 이 AX 더하기 B는 평균의 정의에 의해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XI 더하기 BPI 이게 평균의 정의죠 맞습니까? 시그마 성질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하면 뭐가 돼? A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b는 숫자니까 시그마 밖으로 빠져나가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 다 됩니다 맞아? 요게 뭐라고? ex 요게 뭐라고? 확률 총합 1 되니까 앞에 있는 a가 그대로 내려오고 앞에 있는 b가 그대로 내려오고 요래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증명 끝났습니다. AEX 더하기 B가 나오는 거겠지? 됐나요? 됐니?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할 거야. 얘를 이제 해야 되거든? 됐니? 그럼 얘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뭐가 되니?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안에 완전 조금씩 정리하면 뭐가 되죠? a제곱 x제곱 2abx b제곱이 되고
그 다음 얘는 아까 요 성질에 의해서 1번의 결과에 의해서 a EX 더하기 B의 전체의 제곱이 되잖아, 맞아? E의 성질이 뭐라고? 다 분리할 수 있다고. 맞아? 그럼 앞에 거는 분리하면 뭐가 되는데? A 제곱에 EX의 제곱 2AB의 EX 그다음 더하기 B 제곱 맞습니까? 요거는 그냥 단순히 완전 제곱씩 정리하면 되잖아. 그러면 뭐야? A 제곱에 EX의 제곱 빼기 2AB EX 빼기 B 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맞아? 눈알이 쓰면 사라진 것들이 보일 거예요. 뭐 사라지니? 2AB EX, 2AB BX B 제곱 빼기 B 제곱 사라진 거 보이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라진다고. 그러면 A 제곱으로 묶어집니다, 맞아? 그래서 A 제곱 묶어버리면 얘가 뭐야? EX의 제곱, 제곱의 평균에서 뭐다? EX 전체의 제곱, 평균의 제곱이 됩니다. 됐나요? 근데 이게 뭐라고? 제곱평균 VX라며. 그래서 얘가 뭐가 나온다고? A제곱 VX입니다. 실제로 B가 왜 의미가 없냐면 분산은 뭐라고? 자료를 흩어진 정도잖아. 근데 너네가 알겠지? 더하기 B라는 말은 평행이동이란 말이라고. 봐봐. 자료가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있어. 얘를 옮겨봤자 퍼진 정도는 밖에 안 바뀌어. 폭은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뭐냐면 평행이동 때문에 B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그마 AX 더하기 B는 뭐라고? 분산의 양의 제곱근. 그래서 얘는 뭐다? 요게 2번 결과가 이거이기 때문에 뭐다? 루트 A 제곱 절대값 A죠? 그 다음 루트 분산이니까 시그마 X다 라고 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참고로 아까 설명했던 거 이제 설명 공부 좀 해볼게요. 뭐라고요? 분산의 정의는 뭐였다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다고. 맞습니까? 근데 완전 제곱식을 전개 때려버리면 이렇게 되고 E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EX의 제곱 빼기 2M의 EX M제곱 상수니까 밖으로 빠져나가고 됐나요? 근데 M2 EX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EX 2 곱하기 EX의 제곱에서 플러스 EX의 제곱이니까 뭐가 나와요? 요게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먼저 EX의 성질을 먼저 증명해주면 사실은 뭐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 들었죠? 그래도 뭐다? 이놈의 재평평질을 유도해낼 수 있다고. 됐습니까? 자, 평균은 뭐 한다고? 다 때려 합친다고. 다 때려 곱하고 합친다고. 6분의 1, 1 몇이냐? 6분의 13입니다. 맞아? 자, 분산을 아까 뭐로 한다고? 재평평제로 계산하겠다. 재평평제가 뭐다? 1제곱하고 6분의 1 곱하고 2제곱하면 4죠. 4 곱하고 2분의 1 곱하고 제곱하면 9죠. 9 곱하기 3분의 1 이게 뭐다? 제곱의 평균. 그 다음 평균은 6분의 13이라며. 그래서 6분의 13의 제곱을 뺀다고. 뭐 쓴 거라고 지금? 재평평제 쓴 거야. 백민지 나중에 좀 조심해야 돼. 너 산수 진짜 못하면 여기서 박살나 나겠지. 그래서 얘는 6분의 31이고요. 쟤는 36분의 169예요. 그럼 얘를 통분을 해버리면 36분의가 됐고요. 얘는 지금 뭐가 돼? 나 틀렸다. 아닌가? 196으로 왜 적냐? 169로 내가 한글로 말했는데. 감사. 그럼 얘 곱하면 186이잖아, 맞아? 맞죠? 거기서 169를 빼요. 몇이에요? 17인가요? 이렇게 나올 때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표표는 뭐라고?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된다며. 그럼 뭐가 돼요? 6분의 루트 17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이제 밑에 확률 변수 x가 마이너스 1, 1, 4. 그 다음에 확률이 a, b, 3분의 1. 이때 평균이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a랑 b 값을 구해달라. 2번 문제는 vx를 구해달라.
라고 돼 있죠. 그렇죠? 당연히 첫 번째 해야 될 짓은 확률 총합은 1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률 총합을 확총이라 부를 겁니다. 그치? 얘는 뭐다? A 더하기 B가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2가 되어 있지? 더했을 때 1이 나오게 된다. 그다음 두 번째 평균 마 1 곱하기 A 마이너스 A 1 곱하기 B D 3분의 4 평균이 1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뭐가 돼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게 됩니다. 두 개 더하면 2B가 3분의 1에서 B가 6분의 1 나오고요. 얘가 6분의 4라서 A는 3분의 2분의 1 나오네. 맞네? 그래서 1번 끝. 두 번째 뭐? Vx를 계산했는데 우리는 뭐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은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1의 제곱 이런 거 되겠죠? 제곱 평균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곱하기 A 2분의 1입니다. 1 제곱하면 1 곱하기 B 6분의 1이에요. 4 제곱하면 16 3분의 16. 그럼 얘는 6분의 3이랑 1이랑 32 36 맞죠? 36은 6 빼기 1이니까 뭐가 돼? 5. 그 다음에 예제 한 개의 동전을 3회를 던진대. 이때 앞면 나오면 4점 그 다음에 뒷면 나오면 2점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를 점수라고 하자. 이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 항상 뭐부터 해야 돼? 확률 변수도 조사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확률 변수가 지금 횟수가 아니라 점수야. 그래서 새로운 확률 변수를 하나 꺼지가 될 거야. 그래서 뭐? H 나온 횟수를 Y라고 할 거야. 새로운 확률 변수를 잡았어. 알겠지? 그러면 Y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동전을 3번 던지기 때문에 0번 하면 나올 수도 있고 1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던지니까 3까지 나오게 된다고.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때의 x를 계산을 해보자고. 자, 앞면이 0번 나왔다는 말은 모두 뒷면이거든요. 3 곱하기 1에서 뭐가 돼요? 6이 됩니다. 앞면이 한 번이란 말은 뒷면이 2번 나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앞면 한 번이니까 4점, 뒷면 2번이니까 4점. 그래서 8이 나와요. 됐나요? 그 다음 이제 얘는 뭔데? 앞면이 2번 나와. 그러면 뭐가 돼? 8점. 뒷면이 한 번 나와. 2점. 그래서 10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면이 3번 나오면 12점이 되겠죠. 여기까지네. 근데 우리는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6, 8, 10, 12가 되고 이거를 지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문제풀이 이용계 피할 때. 그럼 얘는 이제 뭐라고? 아까 동시형님 기억나나요? 3번 중에서 0번 앞면 나오고 모두 다 뒷면. 이제 제로 제곱번 생각할게요. 됐네? 얘는 뭐다? 3번 중에서 앞면이 한 번 나오고 뒷면이 2번이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 이제 제대로 잡을게 그냥 겠지? 자, 얘는 3번 중에서 2번이 앞면 나오고 1번이 뒷면이다. 맞나요? 얘는 3번 모두 다 앞면이다. 그래서 확률 분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EX는 노가다 띄면 되는데 숫자 계산 좀 하자. 8분의 1이고요. 8분의 3이고 8분의 3이고 8분의 1 이래 됩니다. 그래서 EX는 8분의 6 약분 안 할게. 8분의 24 8분의 30
8분의 12 그러면 8분의 72가 돼서 9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평균. 그 다음에 시그마 x를 계산해야 되는데 시그마 x가 되면 vx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vx는 뭐로 계산한다고? 제평평대로 계산하겠다고. 그러면 뭐? 제곱 곱하기 이거 8분의 36 그 다음 제곱하면 64잖아. 6세 곱하기 3은 192 제곱하면 100입니다. 300 제곱하면 144니까 요렇게 이게 뭐라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이 몇이었니? 9였죠? 그래서 9의 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8분의 36이랑 140이면 180이죠? 180이랑 얘 180만 꺼내면 360, 660, 672가 됩니다. 맞아? 빼기 81 되겠네? 맞니? 그럼 얘 약분되나? 8로 약분되면 참 좋은데 8에 64, 84, 32 그래서 뭐다? 분산이 3이 나와요. 좋아하면 안 됩니다. 뭐 하는 건 표준편차이기 때문에 루트 3이 답이 돼요. 이렇게. 쓸데없는 다 얘기를 한다. 물론 얘기하는 거야. 뭐 나가지고 아무 말도 얘기하는 거지. 백미식 계산 말고 공식만 물어볼게. 이거 뭐 나와? 예원씨 이거 뭐 나와? 왜 펼치죠? 컨닝 하시나요? 뭐 나와? 이거 필요 없잖아. 강행이동. 아니 이거의 제곱이라니까. A제곱 VX라니까. 공식은 외워야지 계속 알아들 거 아니야. 이거는 후자기 뭐 안 해도 돼. 왜냐면 이걸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 얘는 계산하면 뭐다? 2 시그마 X가 나와. 왜냐면 이게 V로 바뀌면 4 VX 될 거 아니야. 거기서 주시니까 2 시그마 X 된다고.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EX를 구해도 되겠죠? 자 그럼 EX 먼저 구하자. EX는 뭐야? 4분의 1 곱하면 1 곱하면 4분의 3 2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얘 이상 1을 적어줄게. 얘는 4분의 1 제곱하면 4 곱하기 2니까 2 제곱하면 9 곱하면 4분의 9 4분의 10 2분의 5 뭐야? 2분의 9 1 나온다고. 됐니? 그러면 1번 답은 뭐야? 6 빼기 1 5가 나옵니다. 자, 2번을 하기 전에 VS 먼저 보여야 되겠죠? 뭐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아까 말했지만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제곱들을 더해서 다 때려서 나눈 거잖아.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 음수 나오면 내가 계산 틀린 건 다시 하면 된다겠지. 그래서 요 계산 항상 양수가 나와야 돼, 0 이상. 얘가 4니까 2분의 8, 2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4VS잖아. 그래서 2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뭐야? 2 곱하기 시그마 x 뭐야? vx에 루트 씌운 거. 요거에 루트 씌우면 뭐가 돼? 루트 2분의 1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루트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쓸데없는 서울 기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서울 말고도 한 대도 나오긴 한데 OX 문제입니다. 직접 지금 풀어보세요. 문제 정도만.
쓰는 게임이다. 알겠지? 잘 풀어야 돼요. 박민재 기억 OX 옵니다. 확률 변수는 뭐다? 표본 공간에서 어떤 실수값에 대응되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예원이 니은 OX 오 어떤 실수값의 집합에서 확률값에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분포라고 했습니다. 백민재 디귿 X 유한계 1대만이 아니라 유한 또는 가부번일 때라고 했어요. 즉 셀 수 있다라는 말은 유한만 있는 게 아니라 가부번도 있습니다. 예원이 리을 OX X 뭐로 바뀌었냐? 그쵸. 양수가 아니라 0 이상이 맞는 거죠.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보다 0 이상이 됩니다. 양의 제곱근이라는 말이 양수라는 말이 아니라 루트 앞에 플러스라는 말입니다. 그치? 그래서 옳은 것은 뭐야? 기억 니은밖에 없다. 학교 규칙 문제가 죽었어. 이항분포도 뭐라고? 이산확률 부부 중에 한 예십니다. 한 예. 어떠하고? 조건이 확률 변수 x가 개수, 횟수 그런 거 그런 느낌 아니면 몇 명 중에 몇 명, 몇 개 중에 몇 개, 몇 번 중에 몇 번 그런 거에다가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가 뭐 독립시행의 확률이면 우린 그러한 분포를 뭐라고 부르겠다고? 이항분포라고 부르겠다고. 여기까지 됐네. 거기 다 적혀져 있죠. x를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라고 하자. 이때 확률 질량 함수가 px는 x가 nc x 곱하기 px 제곱 곱하기 qn-x 뭐야? 독립시행 확률이죠. 이거면 이때의 분포를 뭐라고 부르겠다고? 이항분포라고 부르겠다고요. 이항분포 뭐다? x가 횟수 p가 ncx p의 x q의 n-x 됐네? 이때 뭐 q는 1-p 6건의 확률. 그래서 이걸 만족하면 뭐라 하겠다고?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 이때의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한다고. 근데 우리가 기호로 일적을 거야. x 물결이 따른다라고 생각해서 이거 부정 아니야? 이항 분포를 b 그 다음에 요놈의 n은 전체 이제 그 횟수를 말하면 되겠지. 시행 횟수. p는 뭐냐면 1회 일어날 확률을 말하는 거였는데, 그치? 이항 분포가 영어로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 가지고 b를 씁니다, 이제. 이거 다 적혀져 있죠,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바이노미얼이 두 개라는 뜻이죠. 한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항 분포는 평균, 아까 우리 평균 공식 기억나죠? 시그마 xi pi 구윤사는 뭔데? 시그마 x-m의 제곱 pi 알잖아, 맞아? 근데 그거를 계산하는 게 맨날 힘들잖아. 힘들어서 얘를 이때만 특별하게 계산하자고. 그래서 이항분포 일단은 ex가 np가 나옵니다. np. 그 다음에 분산은 npq가 돼요. 시그마는 여기다가 루트 씌우니까 루트 npq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증명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 증명을 그렇게 막 학교생들이 자세하게 해주진 않은데 님들은 알고 가세요. 좀. 그래서 뭐냐, ex가 아까 정의가 뭐였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인데 여기서 우리는 뭔데? 확률변수 x가 횟수란 횟수, x가 횟수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됐니? 이거 자체가 지금 횟수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 적을 수 있냐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고. 아닌데 이렇게 될까? x로 해야 되나? 이거 되겠지? 일단 x로 하자. 횟수니까. 그래서 x는 0부터라고 되겠지? 그러니까 x가 횟수니까 0번 발생할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0부터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지금 x로 바뀐다 이제 횟수라서. 근데 아까 뭐라고? 확률은 뭐가 되는데? 독립시행의 확률이 됐잖아, 맞아?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야 돼?
전체가 n번 중에서 내가 뭐 x번을 한 거고 1회이라는 걸 t라고 한다면 tx q의 n-x 이렇게 적게 된다고. 이게 뭐냐면 이항분포에서 평균의 정의를 이렇게 수식화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할 거냐면 이거를 계산을 해볼 거야. 우리 고1 때 이거 배운 거 기억나? n명의 참가자 중에서 본선에 R명을 나가고 R명의 본선 참가 중에서 우승자 한 명인 거. 요게 뭐다? 사실은 우승자 한 명을 뽑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본선에 올라갈 나머지 사람들, 이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고른다는 이 공식 기억나죠? 이 공식을 써서 얘를 계산을 할 거야. 이 조합을 바꿔치기를 할 거거든. 그럼 얘가 일단 적으면 이래 되지. R 곱하기 NCR은 N 곱하기 N-1C R-1 되잖아, 맞아? 그럼 걔를 거기 적혀있어요. 내가 친절하게 적어놨죠. 그래서 뭘 바꿔치기 할 거냐면 요 조합을 봐봐. 얘를 정리하면 이래야 될 거 아니야. NCR은 뭐가 돼? R분의 N에다가 N-1C R-1 되잖아, 맞아? 그래서 요 놈의 밑줄 부분만 바꿔치기 할 거야. 그러면 뭐냐? 시그마 x는 0부터 n까지 원래 옆에 있던 x는 그대로 두고 저 조합이 요게 ncx는 x분의 n에다가 뭐가 돼? n-1c x-1로 바꿔지고 요 조합이 그 다음에 p의 x q의 n-x가 된다고. 그러면 요 x, 이 x 사라지게 되겠지. 그러면 이 식이 지금 뭐가 되냐면 시그마 x는 0부터 n까지에다가 n 곱하기 n-1c x-1 그 다음에 뭐냐면 p에다가 x q에다가 n-x 0을 여기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0일 때는 없애버리고 1로 바꿔버릴 거거든. 그러면 봐봐. 이거를 한 번만 잠깐만 나열을 하면 어떻게 되지? 1 넣어버리면 뭐가 돼? 1 넣어버리면 빨리 얘기해봐. n n-1c 0 p의 1이지. x 1부터 오는데 이제 0 불가능해서 그 다음에 뭐 되냐? q의 n-1 그 다음에 n 곱하기 n-1c 2 넣어버리면 2 넣어버리면 1이죠. 1이고 그 다음 p의 제곱 q의 n-1 되는 거 맞아? 자 마지막 n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n 곱하기 n-1c n-1 맞나요? p의 n제곱인가요? 그 다음에 q의 1 되나요? 아 0 되나요? 요 되는 거 맞아? 맞지?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p가 다 있는 거 알겠지? n도 다 있잖아. np로 묶어낼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가 n-1c 0 없으니까 0 적을게? 여기까지 맞아? 그 다음 여기는 n-1c 1 p 한 개 있고 q는 여전히 n-2 되는 거 맞아요? 쭉쭉쭉 n-1c n-1 p는 한 개 꺼냈으니까 n-1 q는 0 1에는 맞아? 바로 하는 시그마로 표현해서 그러면 얘는 np에다가 시그마 x는 0부터 n-1까지 p의 x제곱 q의 두 개 합이 저 n-1니까 요래는 거 맞지? 공민재 다시 한번 기회 줄게. 이거 뭔데? 1이야? 왜? 나 지금 왜 이렇게 조합을 받았는데 1 아닌데 뒤질래? 조합을 안 적었는데 저거는 나 조합 다시 적을게. 자 n-1c x에다가 p의 x q의 n-1
빼기 x잖아, 맞아? 이게 왜 1이야? 그렇게 번역해도 되고 그게 일단 내가 의도야. 됐어? 두 번째는 뭔데? 이항정리 뭔데? p 플러스 q의 n-1제곱이잖아. p랑 q는 더하면 1이잖아. 6번이라서. 그래서 1에 n-1이라서 1. 이항정리 써도 되고 확률 총합입니다. 왜? 모든 것 지금 n-1이잖아. 얘가 0부터 n-까지 다 있으니까. 설마 공식 NP니까 1이겠지. 그렇게 한 건 아니지? 잘했어. 그럼 이게 뭐가 돼? NP가 나오게 된다고. 됐니? 됐죠? VX는 증명 안 할 거야. 왜? 이거 증명 2배거든. 근데 저 혹시나 해서 내가 증명 적어놨지? 집에서 읽어봐. 이게 못하면 넘어가도 돼. 알겠지? VX 어마어마하게 길거든? 미분도 증명한 거 같지? 정신 나갔다. 내가 증명이 미쳤나 봐.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다? VX는 생략을 할게 하겠지? 그래서 이거는 교재 한번 읽어보세요. 필기업체에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적을 필요는. 근데 뭐 논술 생각한다면 한번 해보던가. 알겠지? 근데 어차피 이거는 쉽잖아. 붙여만 씌우면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뭐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할 거야. 근데 여기서 이게 뭐냐면 이런 거 하나 알아야 돼. 우리가 원래는 VX 구할 때 어떻게 했니? 얘 구하고 얘 구해서 뺐잖아. 근데 이번에는 VX 자체 공식이 있겠지. 그래서 이항분포에서는 얘를 많이 물어본단다. 너네한테. 얘가 뭐냐고 물어봐. 그럼 얘는 뭔데? 이거 넘기면 되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MPQ. 얘는 뭐야? 이 공식 외우라는 말은 아니야. 예를 든다고. 그래서 뭐냐면 이항분포 전까지는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 이항분포에서는 어차피 이네 두 개가 공식이 있으니까 뭐다? 얘를 물어본다고. 여기까지 됐죠. 단순 계산하면 되면 되겠지. 1번 문제. x가 이항분포 5,3분의 1을 따를 때 이때 px는 1과 px는 3을 구해달래. 뭐라고? 이항분포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 확률이고 이게 뭐라고? 시행 횟수. 얘가 뭐다? 1회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는 뭔데? 5번 중에 1번. 그래서 1번 일어났고 나머지 4번은 안 일어났다. 이게 px는 1이면 되겠지. 얘는 뭔데? 5번 중에서 3번 발생했고 2번은 발생 안 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답이에요. 계산을 생략할게 알겠지? 두 번째 문제. 이항분포 16,4분의 1에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달래. 평균은 뭐라고? NP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산은 NPQ를 했잖아. 그 NP가 여기 있잖아. 이 4에다가 얘의 6번의 확률 Q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NPQ. 그 다음 예제. 참 내가 발음하기 힘든 건데 발아율이 90%인 씨앗 100개를 쓰는데 이거 읽자마자 이항분포라고 느껴야 돼. 안 느끼면 문제 못 푼다 알겠지?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발아되는 씨앗 개수 얘를 확률에 들어간다면 어차피 봐봐 씨앗끼리 서로 그냥 안 주잖아. 맞지? 그러면 독립이라고. 그럼 얘는 뭐다? 총 100개의 씨앗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뭐다? 발아되는 90%니까 뭐야? 확률은 0.9가 된다고. 그러니까 뭐다? 아, 이항분포구나. 이때 EX, VX, EX 제곱을 구해달래. 그러면 EX는 MP, 그럼 100 곱하기 0.9 몇이냐? 90인가요? VX, MPQ라면 그럼 90에다가 얘 6건의 확률 0.1 9되나요? 그래서 아까 재평등제를 거꾸로 쓰면 된다 했지. 그래서 얘는 뭐다? 9에다가 뭐다? 90의 제곱을 더하면 됩니다. 8109가 돼요. 예원아 이거 먼저 읽고 요거 한번 읽어봐. 네. 씨앗 봐라. 빨리 말해봐. 네가 잘 쓰는 단어이지 않을까? 아니에요. 뭐 아니야. 자주 시험지에 벌써 2개나 있었는데.
오죽했으면 내가 그걸 캡처해놨겠니. 해주셨어요. 혹시나 어머니가 예원이가 예원 우리 예원이 착한데 아니요. 그랬을 때 어머니한테 어머니 예원이가 저한테 한 말입니다. 난 항상 뭐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능력을 기울여서 근데 말했지 카톡으로 숙제 받는 이유는 뭐라고? 증거 수집. 카톡이 없다? 숙제를 안 보냈다. 나한테 막 이리저리 핑계 대잖아. 아 오늘은 뭐 하면 안 돼요? 아 평상시 공부 안 하고 있는 걸 다 캡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미디가 아 오늘은 뭐 때문에 못하는데 내일 하면 안 돼요. 오늘 뭐 학교에 책을 놔두고 왔는데 뭐 하면 안 돼요? 아 숙제 안 한다고 변명을 다 캡처해서 난 저장하고 있어. 진짜 그 카톡을 한 달마다 너네 그 다 내보내게 해가지고 저장해서 문서화하고 있어야지. 문제가 생겼을 때 말할 수 있는. 그 너네가 나한테 이게 맨날 수업 시간에 말로 하면 내가 안 믿거든. 글로 해야 되거든. 법적 증거물이 돼야 돼. 너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 예제 1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졌을 때 홀수 눈이 나온 횟수를 뭐다? x라고 하자. 이때 표준분사가 4일 때 구해달래. 한번 봐봐. 횟수지? 맞아? 주사위 던지는 건 뭔데? 독립이지? 독립을 여러 번 한대. 독립 시행을 하겠대. 뭐야? 이항분포네. 그러면 x는 뭐다?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시행의 수는 n번이래. 주사위에서 홀수가 나오는 거는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맞아? 됐나요? 그러면 뭐다? Vx는 N, P, Q라고. 이까지 이해돼요? 자, 표준편차가 4래. 분사는 몇이야? 제곱인 16이 됩니다. 그래서 N은 몇이다? 64다. 그러니까 얘는 번호를 못 해내면 계속 못 푼다. 이상한 시간 못 적어내. 시그마 xi p에 적고 있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x가 이항분포 np를 따르고요. ex가 6이고 시그마 x가 2래. 이때 n이랑 p를 구해달라. 단순히 공식 외우고 있냐 물어보는 거죠. 자, ex는 np, 얘가 6. 항상 우리는 vx로 하자 알겠지? 그래서 npq가 vx잖아. 그게 4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np가 6이니까 q가 뭐가 되니? 6분의 4니까 3분의 2인데 q 구하면 p 구할 수 있어요. 6번이니까 뭐가 돼? 3분의 1 됩니다. p가 3분의 1이니까 n은 18이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예제. 뭐라 돼 있냐면 치료율이 60%인 약물을 n명에게 투여했을 때 치료되는 환자 수를 x라고 하지. 뭔데? 내가 약을 넣는 게 봐봐. 100명인데 약 투여한 거가 나한테 영향도 안 준다고.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그래서 뭐다? 몇 명 중에 몇 명이 치료가 된 거잖아. 그래서 뭐다? 얘도 독립시행인 걸 빨리 캐치해서 이항분포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치료되는 환자 숫자는 이항분포를 따르게 된다고. 총 n명이고요. 치료율이 60%니까 0.6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EX를 본다면 48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1번 문제는 뭘 구해야 돼? N 구해야 돼. 2번 문제는 뭘 구해야 되냐면 2의 5X 더하기 1, 그 다음에 V의 5X 더하기 1, 이 값을 계산을 해달래. 그러면 이항분포에서 평균 공식은 NP잖아. 그래서 N 곱하기 0.6, NP가 48이래. 10분의 6이잖아. 6 나누면 8, 80이 됩니다. 얘네. 그 다음 얘는 공식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야? 5EX 더하기 1이죠. 2의 성질. 근데 EX가 48이니까 넣어버리면 몇이 돼요? 240 되나요? 그럼 1 더하면 241 되나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V, 5x 플러스 1 공식에서 뭔데? a제곱 vx라며. 그럼 이게 되고 vx는 npq라며. 그러면 np가 48이거든요. q는 0.4죠. 됐니?
그러면 얘는 25 곱하기 48 곱하기 10분의 4는 5분의 2가 되겠지. 약분하면 5 곱하기 10, 480이 되겠죠. 까지 됐나요? 그 다음 이제 예제. 확률 질량 함수가 뭐라 주어져 있냐면 루트 x 플러스 1분의 루트 x분의 a. 그 다음 x 값은 1, 2, 3 해서 35까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수업을 많이 해서 이제 알아요. 이 식 보자마자 분모에 유리화를 해주면 암산할게요. 요거 나온다 정도는 압니다. 맞지? 근데 우리는 확률 총합이 1이라 있잖아. 확률 총합 1을 써버리면 A를 묶어내면 되고 여기 이제 1, 2, 3, 4, 35까지 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빡빡빡빡 다 살아있으니까 알잖아. 맞지? 암산할 수 있죠. 이 정도는. 이번 수원 시험 범위야. 35 넣으면 36 되고 빼기 루트 1만 남는다는 거 우리는 안다고. 알죠? 1, 2, 3, 4 넣고 다 지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6 빼기니까 5A가 됩니다. 그래서 5A가 확률 총합 1이라서 A 값은 5분의 1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됐네?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PX는 9부터래. 그러면 일단 5분의 1을 묶어내고 뭐야? 9 넣으면 루트 10 빼기 루트 9. 그 다음에 10 넣으면 루트 11 빼기 루트 10. 쭉쭉쭉 해가지고 35 넣으면 루트 36 빼기 루트 35 되니까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묶어버리면 뭐야? 요거 살아남고 이거 살아남고 다 큰일 날 뻔했네. 맞죠? 다 살아쓴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6 빼기 3이니까 3, 5분의 3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수원 계산을 생각 좀 했다. 그 다음 이제 예제. 요거 조금 어려운데 이거 준비 잘 해놔야 돼. 대신에 나오면 애들 잘 못 푸는 중에 하나거든요. 한 개의 주사위를 30번 던졌을 때 4 이하의 유리나온 횟수. 그러면 이놈의 x는 이 항목을 따라요. 30번 던지고 4 이하가 뭔데? 6분의 4지. 그러면 3분의 2가 되겠지. 맞아?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근데 뭐가 문제냐면 뭘 구해래? 상금이요. 뭐래? 4의 x제곱이래. 그래서 너네한테 뭘 구해냈냐면 2의 4의 x제곱을 구해달래. 얘는 4의 x제곱은 횟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항목은 아니겠지. 그러면 이때는 뭐 쓰면 돼? 평균의 정의를 한번 써볼까? 그럼 얘는 시그마. 자, x 자체는 횟수이기 때문에 내가 x는 0부터 지금 뭐 30번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 평균이 뭐라고? xi pi라며. x가 지금 4의 x제곱이니까 4의 x제곱이 오는 거고 pi는 뭔데? 독립시행 확률이지 여기서는. 그래서 뭔데? 30c x에다가 3분의 2의 x제곱 3분의 1의 30 x제곱 된대. 여기서 막히지 말고 여기 x제곱 x제곱이잖아. 이거 두 개 숫자를 결합하면 된다고. 됐니? 같은 지수끼리.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이 문제 별표 쳐놔라. 나 이시 나오면 많이 틀리거든. 그래서 뭐냐? 30c x에다가 3분의 4의 8이죠. 8의 x제곱 3분의 1의 30 x제곱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계산해요? 이항 정리라고. 얘가 이항 정리해서 뭐가 돼? 3분의 8 더하기 3분의 1의 30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3이니까 뭐다? 답은 3의 30제곱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평균이 된다고. 기대값. 그래서 이거는 별표 쳐놔.